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지난 금요일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에서 국민 투자를 연기한 뉴딜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 펀드를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인 자금을 신재생 에너지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해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조 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펀드와 관련해서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의 안정적인 수익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한편 이 계획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 여당이 한국판 뉴딜을 집값 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시중의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이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움직이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의 노조로 지정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처분을 위법 처분으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며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본 시행령의 근거가 된 법에 법의 노조 통보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전교조의 법의 노조를 통보한 것은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공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전교조는 7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되찾을 가능성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이날 한국교원단체 촉연합회는 같은 사안이지만 달라진 판결에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자 경향신문 정치면 기사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상을 특정해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난 3일 열린 실무협의에서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라진 여건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의 대상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노래방, PC방 등이 포함됩니다. 집합금지 명령의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소득의 격차 증빙 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협의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등교 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이번 지원에 있어 피해를 입고도 지원금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 감소 사실을 넓게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이소영이었습니다. (9월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저도 항상 9월만 되면 혹은 가을이 오면 독서에 대한 열의가 막 차오르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기분 있잖아요. 이왕 독서를 다짐한 김에 굉장히 유명한 책들 혹은 지적인 책들을 읽어야 할 것 같은 기분. 그렇게 책을 고르다 보면 항상 제 손에는 이기적인 유전자, 코스모스 같은 책들이 쥐어지기 마련이었죠. 당연히 책이 어려우니 몇 장 읽다가 다음에 읽지 뭐라는 생각으로 책장에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전 연말에 발견하고 맙니다. 아, 나 이 책 읽으려고 했었지?
이처럼 아직 독서 습관을 들이지 않고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나에게 어려운 책을 고르면 이런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저처럼 악순환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번엔 저랑 색다른 독서를 해보는 건 어떤가요? 취미의 단계에서부터 독서를 시작하는 거예요. 방법은 쉬워요. 내가 좋아하는 책, 흥미로운 책을 먼저 읽는 거죠. 가령 미스테리 추리 소설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을 담은 재미있는 에세이라든지 무엇이든 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책 읽는 습관이 생기고 독서가 자연스러워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역사 속에서 자라온 아름다운 세계유산들.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세계유산들. 세계적으로 많은 문화유산들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친숙하고 유명한 세계문화유산들이 아닌 조금은 우리에게 낯선 그러나 매력적인 세계 각 대륙의 문화유산들을 들려드릴게요. 찬란한 세계의 문화유산 속으로입니다. 이번 주의 대륙은 아시아 두 번째 편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아시아의 세계문화유산 두 번째 편입니다. 저와 함께 떠날 곳은 바로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유일한 내륙국 라오스인데요.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남동쪽으로 쭉 향하다 보면 참파삭이라는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참파삭 지구는 고대 도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한 만큼 아주 놀라운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 바로 왓푸 사원입니다. 왓푸 사원은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통치했던 크메르 제국의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 곳이죠. 또한 이 사원은 자연경관에 영적 의미를 부여했던 상징적 문화경관을 보여주는 뛰어난 사례입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힌두교의 관점을 표현하고자 했죠. 방대한 지역에 여러 기념물과 구조물을 세움으로써 하나의 복합체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뛰어난 건축물들은 예술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면서도 인간의 종교적 신념과 헌신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등재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유적의 기원,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원 후 600년 이전 라오스 남부에는 슈레스트라프라라고 하는 신비로운 고대 도시가 존재했습니다. 그 고대 도시에서 크메르 제국이 탄생하고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와푸 사원은 크메르 제국의 전성기, 즉 권력을 키우면서 캄보디아의 대부분과 타이 동부의 많은 지역을 장악했을 때 제국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발전했죠. 이러한 역사적 과정과 힌두 신앙의 문화적 요소를 미루어 봤을 때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곳의 아름다운 경관은 13세기 크메르 제국이 붕괴하기 직전에 꽃을 피웠죠. 마치 폭풍전야인 것처럼 말이에요. 이쯤에서 레드벨벳의 밀키웨이 듣고 와서 와프 사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크메르 제국이 붕괴한 뒤 여러 건물이 들어서고 가든 사건들이 많았지만 기념이 될 건물과 유물이 남아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황무지에 더 가깝기도 하죠. 또한 탄생 이후 무려 1000년 동안 보여준 것과는 달리 와프 사원은 힌두교에서 불교로 개종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불교를 개종하면서 신앙의 중심지로 발전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곳은 불교 최대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처럼 와프 사원은 지금 모습 자체로도 경외감이 느껴지는 곳이지만 오랜 시간 동안 꽃피운 찬란한 문명이 쓰러져간 과정을 보고 있자면 왠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자, 라오스에서 만난 100만 불짜리 풍경 와프. 그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모두 이리 오세요. 오늘의 두 번째 도착지는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 하면 다들 사원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의 두 번째 세계문화유산은 조금 특별하고 놀라운 곳이죠. 바로 산기란 유적지랍니다. 다 함께 출발해볼까요? 이곳은 인도네시아 수라카르타에서 동쪽으로 향하다 보면 만날 수 있는데요. 산기란 유적지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때부터 현재까지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1940년에 발굴된 초기 인류 화석 유적으로 피테칸드로푸스, 호모 에렉투스 등 인류 화석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인류 화석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기에 산기란 유적지는 인류 진화 과정 이해에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죠. 화사 우기의 가을 속에서 듣고 산기란 유적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초기 인류 화석 외에도 코뿔소, 코끼리상아, 버펄로뿔 등 전 세계에 알려진 모든 고생인류 화석의 50%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는 구석기 시대의 석기, 뼈로 만든 도구들, 석기 시대 도끼도 출토되었죠. 이러한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150만 년 동안 고생인류가 이 지역에 거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둘러보다 보면 인류가 오랜 기간 생태계와 연관을 맺고 진화해온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산기란 유적지는 인류의 진화 계보를 이해하는 데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문화, 동물, 고대 환경의 진화를 밝히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곳에서는 인류와 동물 화석, 구석기 시대의 유물 등 다수의 유적이 출토되고 있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시아의 라오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세계문화유산인 와프 사원과 산기란 유적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신비로운 고대 도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라오스의 와프 사원,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진 인류의 진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도네시아의 산기란 유적지. 문명의 발달과 인류의 일대기를 경험할 수 있는 두 곳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우리가 두 발로 딛고 있는 이 땅이 조금은 경이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이제 오늘의 세계문화유산에 관련한 상식에 대해 배워볼까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특한 예술적 혹은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을 대표하는 유산입니다. 혹은 정말 독특하고 지극히 희귀하거나 아주 오래된 유산들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중요하고 전통적인 건축 양식 또는 인간 주거의 특징적인 사례로서 자연에 의해 파괴되기 쉽거나 역행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혹은 경제적 변혁의 영향으로 상처받기 쉬운 유산을 선정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의 세상,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인류의 문화들.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우리의 역사적 재산인 문화유산들을 알아보는 시간. 커피 소년의 이게 사랑일까 들으며 이번 주 찬란한 문화유산 속으로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낯설지만 매력 있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찾아뵐게요. 사랑을 잊었죠. 지금까지
제작의 한솔지,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대를 만나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